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첩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10회 주말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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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요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근황을 얘기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건지 빨리 나서 주십시오. 장빈동 씨 먼저 해보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마침 근황이 있습니다. 오,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 아주 아무도 귀엽게 자르고 오셨네요. 왜 내 소중한 근황을. 근데 얘기할 게 있어. 네. 난 물어보고 싶었어. 네. 미용실을 가던데 계속 가십니까? 네. 네. 그래요? 응. 왜? 그냥 잘 잘라서? 편해서? 저는 떠돌아다니다가 네. 떠돌아다니는 게 은근히 그 힘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찾아야 되고 후기 봐야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다 싶은 분한테 계속 가는 편이에요. 저도 다들. 비슷해요. 웬만큼 다 비슷하겠지만 네. 그래도 나한테 제일 맞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그냥 거기에서 쭉 하는 게 굳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고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빈동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데 네. 최근에 좀 찾았습니다. 오. 왜냐면 저는 말을 거는 게 좀 싫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저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편한데 네. 아무래도 그 미용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만 딱 얘기하고 싶거든요. 음. 근데 이제 미용사 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얘기를 거는 게 어쨌든 서비스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이번에 좀 정착했습니다. 오. 절대 말 걸지 않는 네. 미용사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평소에는 미용실 가는 게 스트레스인데 요새는 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머리 자르는 실력보다 말을 거냐 마냐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머리 자르는 실력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요? 제 머리는. 제 머리를 얼마나 멋지게 잘라주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는데 네. 오늘 하필 네. 머리를 감겨주시다가 네. 제 거의 등떨미 허리까지 이제 물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말을 안 걸어줬기 때문에 실력은 상관없다면서요. 실력은 한 번의 실수 상관없다면서요. 정도는 머리를 자르는 거랑 봐주셔야죠. 물을 이렇게 허리춤까지 이렇게 머리를 감다가 저는 갑자기 내가 지금 감각을 잘못 느꼈나? 하고 나와서 옷 다 갈아입고 나왔는데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까지 촉촉하길래 네. 순간 고민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이 정도로 말 안 걸고 차분하게 네. 미용해주는 미용사분은 흔치 않다. 오늘 반팔이라 그럼 나와서 추웠을 텐데. 아까 햇빛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계속 다니기로 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저의 근황입니다. 제명당하지 않았네요. 네. 그 미용사분은 모르시는 생존 얘기 안 스토리. 했어요? 어떤 거요? 물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 민망해져서 네. 그럼 대화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차갑고 말자. 아마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면 미용사 왜 이래? 웃음이 터져가지고 차분하게 얘기해봐요. 죄송해요. 미용사분이 네. 이래도 말을 이래도 말을 안 거냐 시험해보려고. 근데 저 그렇게 되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몇 번. 그렇게 미용사분을 잃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잃기 머리로 자기가 그냥 안 간 거지 뭐 잃어버린 것까지. 조용히 하시고요. 이번 한 번은 제가 너그럽게 용서해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도 이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대화는 안 하고 머리만 딱 자르는 걸로. 지금 몇 번째 가셨어요? 지금 그래도 한 10번 가까이. 그럼 최장 기록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택 축하드립니다. 받으셨네. 네. 소중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나 듣고 계시다면 다음번에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제 근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근황 나와주십시오. 저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뭐 봤죠? 77이라는 뮤지컬 봤습니다. 77. 유명한 거예요? 어때? 나름 소극장 있습니다. 뮤지컬. 네. 저희는 내용을 모르니까 간단하게라도. 내용이 최북이라는 조선시대 화가를 다룬 뮤지컬이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요. 대화를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미용사세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네, 김현진 배우라고 뮤지컬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약간 조선시대 풍의 음악이 흐르고 네. 뒤에 미디어 아트를 되게 잘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나름 재밌는 추천할 만한. 네. 좀 볼만합니다. 망설이셨어요. 근데 내용이 살짝 까다롭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까다롭게? 네. 어떤 측면에서요? 초반부 내용이 조금 뭐 하자는 거지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뒤로 갈수록 주제의식이 좀 선명해지는데 초반부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또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뮤지컬인데 음향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안 들리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장점 딱 하나만 꼽는다면? 배우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연기도 잘하고 캐스팅이 너무 좋아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콩순이 돌잔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조카. 네. 조카 콩순이. 네. 네. 드디어 1년을 살아서 우와. 1살 생일을 축하해주고 왔는데 저기 63빌딩에서 맛있더라고요. 콩순이는 뭘 잡았나요? 사실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돌 사진을 먼저 찍었는데 네. 그때도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복주머니를 잡고 이번에는 판사봉을 잡았습니다. 좋은 걸 잡았네요. 미리부터 좀 선수 쳐놔야겠는데요? 무엇을요? 잘해놔야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콩순이가. 그래서 금반지에 제 이름 새겨가지고 한 살이면 뭘 할 수 있죠? 이제 막 걸으려고 하는 시기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감정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눈치 보는 것도 좀 있고 네 밀당도 해요. 언니랑 보면은 와 밀당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1년 만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를 옆에서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죠? 말도 엄마는 하고요. 엄마 이렇게 하고 맘마도 맘마 이렇게 아빠도 해요. 이모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모 맞나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오바의 경향이 조금 있네요. 임마 아니에요, 임마? 그래서 저희도 막 임마라고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고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는 그 아이를 보는 게 생각보다 너무 벅찬 일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콩순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언니랑 또 형부 힘든 게 보여서 네, 요즘 세상에 출산율이 아주 낮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언니랑 형부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유랑님은 뭐 하고 지냈나요? 저도 뮤지컬을 한 편 봤는데 인사이드 윌리엄이란 작품이에요. 이것도 요즘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소극장 작품인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쓰고 있는 와중에 로미오와 줄리엣과 햄릿을 쓰다가 그 원고가 뒤섞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줄리엣과 햄릿이 만나고 로미오가 햄릿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되게 흥미진진한 플롯을 가진 재밌겠다. 뮤지컬이에요. 재밌어요?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와, 궁금하다. 그러게. 네. 저 처음으로 궁금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근황 얘기하면서 한 번도 궁금했던 적 없거든요, 사실. 근데 흥미롭네. 단체 관람 한번 추진해봐야 되나요? 좋습니다. 재밌겠다. 좋은데요? 되게 코믹하고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나름의 주제의식도 있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끝이 되게 궁금하다.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그걸 말하면 안 되니까 가서 우리가 확인해볼게요. 좋아요. 이 정도면 가볼 만하다. 네.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다들 뭐 열심히 살았네요. 한 주 동안. 네. 그러면은 오늘도 주제를 시작해봐야 되는데 유랑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주말이라는 키워드를 처음 듣고 주말을 잘 즐기고 있나?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본인이? 네. 그리고 저희 패널들도 주말이 있는 삶을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일과 삶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워커홀릭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이 삶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네.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한번 참여해주세요. 네. 1번,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처리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OX? OX를 생각을 하시고 몇 네. 개가 해당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아침, 네.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네.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네. 네. 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물어봐 주세요. 밥을 뛰어넘으면 어떡하나요? 일하느라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오후 아니에요? 네, 오죠. 어, 쉽게 말해서 밥을 먹는 시간에까지도 일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번. 일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여러 번 미뤘다. 3번. 자려고 누웠는데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4번. 일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지 않는다. 5번. 업무에 몰입하면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6번. 현재 일이 순조로운데도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한다. 몇 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있어요. 7번. 카페인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 이렇게 7개인데 혹시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저는 4개. 4개. 저는 1개. 1개. 네. 저는 2개. 오. 어떤 거에 해당되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유생님 1개 뭐였어요? 저 4번째 거요. 네 번째 일 거였죠.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지 않는다. 아, 네네. 실제로 이러세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휴가를 가면 일에 차질이 생길까봐 못 가셨던 예, 건가요? 일이 좀 빽빽하게 차있다 보면은 휴가를 못 갈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승태님은 그 2가지가 어떤 거였나요? 저도 4번이랑 네. 그 다음 7번이요. 카페인 없이는 하루의 시작이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그 기분 탓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카페인이 없으면 좀 스스로 잠이 덜 깨는 느낌이기도 하고 하루 시작에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그건 좀 다른 뉘앙스 아니에요? 커피를 좋아하는 거 커피를 좋아하셨나? 그런 하나입니다. 커피를 안 마시면 불안해요? 아니요. 그럼 커피를 안 마시면 일의 능률이 안 오르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판단했어야지, 이 사람은. 네, 그럼 하나네요. 4번. 4번. 죄송해요. 어쨌든 승태님도 휴가 때문에, 일 때문에 휴가를 못 가시는 경험이 많으신 거죠? 네, 저는 일이 있으면 휴가 안 갑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괜찮으신 거예요? 네, 전혀 괜찮습니다. 빈둥님은요? 저 4개. 4개. 어떤? 1번, 3번, 4번, 6번. 밥 먹으면서도 일을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일을 생각하고 네. 일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한다. 네. 밥은 웬만하면 안 먹어요. 진짜요? 좀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할 때는 뭐가 들어가는 게 신경이 많이 써요. 되게 예민해져서 사람이. 그래서 잘 못 먹게 되고. 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네. 같이 일할 때가 어려워. 같이 일할 때,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랑 협업을 할 때 그 사람은 되게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먹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 네. 근데 저는 안 먹게 되니까 그 사람은 제 눈치를 보고 저는 또 은근히 그 사람이 뭐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예를 그쵸. 들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는 안 먹고 그 사람은 식사를 하고 와.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30분 만이면 다 끝낼 수 있을 식사인데 네. 한 1시간 반이 걸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런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네. 사람의 특성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빨리 끝내고 빨리 쉬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천천히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랫동안 하는 게 더 편안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는 것도 빨리 끝내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 일을 끝내고 하시는 게 편하신 거죠? 그것도 있죠. 그냥 먹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식사를 하는 이유는 네. 오로지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예요. 그냥 뭐 먹으라고. 예를 들면 저는 안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은 먹을 게 필요해 보인다 하면은 먹자고 하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식사를 하면서 더 분위기가 유해지니까 네. 그것 때문에 식사를 하지.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저녁 식사 얘기를 저희가 오늘 녹음하기 전에 네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은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같이 먹자고 하니까 계속. 그냥
되게 조심스럽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된다. 꼭 먹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네. 식사를 하거나 녹음 끝나고 식사를 하거나 회의 전에 식사를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좋은 분위기에서 하기 위해서가 수단으로서 조금 더 많아요. 먹여놓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은 갈굴라고 먹여놓고가 아니라 먹이면서 먹이면서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식사의 행위가 본인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네요. 사실 식사의 행위는 저한테는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메뉴도 저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군요. 사람이 되게 또 이상해졌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랑 너무 반대로 나와서 신기했는데 딱 2가지 빼고 다 해당되는데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모두가 선택하셨던 일 때문에 휴가를 계약하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휴가 시간만 보장이 되면 그래도 좀 용서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업무에 몰입하면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업무에 몰입하면 기가 빨리지 에너지가 솟았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서 요거 2개 빼고 다 해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개 중에 4개 이상에 해당되면 워커홀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커홀릭 2분과 안 워커홀릭 2분. 2분이 누구지? 저랑 센트님. 그 유랑님도 2개라 그러지 않았어요? 4개. 5개 빼고. 5개. 5개. 대단한데? 그래서 궁금해. 항상 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패널분들한테 일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나한테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네. 저는 감사하게도 일을 하면서 그 성취 욕구를 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보람되다는 감정이 크게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요? 저도. 네네. 유생님은요? 저만 다른가요? 저는 필요하기라 생각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순트님이 말한 자아실현이나 성취감을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뭐 명예이기도 하거니와 자아실현이기도 했었거든요. 제 일이라는 게. 근데 요새 느끼는 거는 너무 하기 싫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어쨌든 이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게 일종의 꿈의 실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제 그 꿈에다가 판타지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 같고,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거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마냥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고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일은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긴 하지만 좀 지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선택?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생님은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세요? 뭐 다른 제3의 길을 찾아보는 노력들은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래도 그 한번 어떤 직장이 굴레 매이게 되면은 그거를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안정적 직장. 그게 뭐 때문이에요? 안정적인 수입 뭐 이러는 거지 아니면 보장된 정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콤한 유혹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뭐 좋은 짓도 아니는데 왜 그런 생각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려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도 그걸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저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빈둥님은 아까 센트님이랑 비슷하다고 하셨으면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든 부분도 나의 성취감으로 상쇄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유생님이랑 저는 반대의 케이스인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뭐 제가 뚜렷한 명예나 뭐 수입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아 실현이나 성취감에 목매는 걸 수도 있고
언젠가는 앞서 말했던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휴식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만큼 휴식도 되게 중요할 텐데 일의 반대 개념으로서 휴식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저는 휴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유랑님도 프리랜서시니까 잘 이해하시겠지만 네. 저도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걸 제 스스로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욕심과 휴식 간의 경계 사이에서 잘 케어를 아직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저번 시간에 그 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말과 같은 시간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정도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억지로 그냥 끝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번아웃이 와서 한 일주일, 2주일을 통으로 쉬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나. 지금도 그렇고. 그럼 일하실 때 뭔가 출퇴근 시간, 나만의 출퇴근 시간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한번 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하고 뭐 밤을 새진 않지만 사실 출퇴근 시간을 정해두고 하진 않죠. 그냥 한 업무를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죠? 네, 보통은 그래요. 대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직장인분들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매일 9시에 출근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데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있죠.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일을 열심히 해서 제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일하는 게 즐거웠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다 까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몸에 분명히 타격이 오더라고요. 네, 네. 몸이 탈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저에게서 휴식은 생존이에요. 생존. 네, 안 쉬면은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 진짜 맨날 야근하고 야근해도 막 12시까지 막 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삶을 한 몇 개월 사니까 진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주말에는 주말 그리고 적어도 9시 이전 퇴근하자. 네, 이게 딱 원칙이 됐어요. 그래서 절대 휴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퇴근 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뭐 운동하기도 하고 보통 집에서 그냥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자고 이렇게 되게 무료하게 지내요 사실은. 네. 아니면 뭐 유튜브 좀 보다가 자거나 방송 듣다가 자거나 뭐 이렇게. 네. 저도 유생님이랑 비슷한 루트를 겪은 것 같은데 이제 제 일이 생기고 나서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근도 자발적으로 막 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일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일을 집에 가져가면서까지 하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 재밌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생활이 버거워진 거죠. 버거워지고 되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라는 이제 물음이 제 머릿속에 뜨기 시작하면서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 일이 내 삶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저도 주말에는 일 생각도 안 하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을 보통은 지키지 못했어요. 네. 퇴근 시간 넘겨서까지 막 일을 했는데 퇴근 시간 딱 지키려고 하는 게 그 일과 중에 가장 큰 미션이에요. 딱 끊고 가는 거. 그리고 집에서 일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요새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유랑님은 뭐예요? 저요? 저한테 휴식? 저한테도 되게 필요한 아까 생존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네. 인상 깊은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휴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휴식, 네. 유랑님한테는 휴가가 네. 휴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 휴가 생각만 하면서 네. 유랑님은 야근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러는 편인가요? 평소에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생각 없이 해야지라는 그런 당위성으로 하지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 눈앞에 놓인 걸 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하지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럼 온오프가 하루에 있는 편이에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냥 또 이것도 자기
정신 승리일 수도 있지만 정신 승리를 많이 하시네요. 휴식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일을 몰아해야지라는 느낌으로 네. 그러면 그 휴가 기간을 네. 확보를 해놓고 일을 잡는 편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겨 넣으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한 번 그러니까 뭔가 긴 휴가가 없더라도 하루 뭐 제대로 놀거나 하면 내가 하루 제대로 놀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생각으로 몰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네. 옆에서 보기에는 하루 휴가로 버티기에는 너무 바빠 보이는데 네. 그게 되나? 되니까 하는 거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일은 해야 되고 근데 또 놀고는 싶으니까 그냥 진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워라벨에 대한 본격 찡찡과 자랑 시간은 나중에 조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일단 워라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워라벨은 다 아시겠지만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인데 외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고 그쵸. 우리나라에서만 워라벨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외국에서는 그냥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니고 1970년대부터 이미 외국에서는 쓰여온 개념이라고 해요. 1970년대 영국의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라고 합니다. 네. 여성들이 직장일이랑 가정일을 같이 하려면 정부나 기업에서 일정 출산휴가를 준다던가 육아휴직을 준다던가 이런 식의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강화를 해야 되고 근무 시간도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혼 여부나 성별에 상관없이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과 가정생활이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나라로 확산이 되면서 정책화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삶이 조금 더 중요시 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퇴근에 대한 시간적인 측면이나 휴가 제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같은 가족 친화 제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네. 직원의 업무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들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저희들의 워라벨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네. 본인의 워라벨에 만족을 하고 계신 편인지 만족을 하신다면 마음껏 자랑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라면 마음껏 네. 찡찡거리셔도 좋고 한번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생님 만족하지 않나요? 저희는 나쁘지 않은 직장이에요. 네, 제가 다닌 직장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네. 그래도 꽤나 보장되는 직장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네.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과 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워라벨이 지켜질라 지켜질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회사 내 정치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누군가의 워라벨은 다 깨져 있는 그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꿀 빠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럼 그거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부의 지시 때문에 누구는 더 힘든 길을 그 누구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막내들이 겪는 순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어떤 모든 조직화된 사회,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잘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에서는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업무량은 팀 단위로 따지면 해야 되는 업무량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에 따라 누군가는 뭐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집단이든 있으니까 네. 이런 거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직급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그럼 야근이 잦은 편이세요? 그 누구도 저한테 야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야근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양의 업무량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안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을 때 어쨌든 유생님이 상상하는 타격이 본인한테 클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러니까. 저의 능력에 대한 폄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신뢰의 저하, 네. 능력에 대한 폄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싫고 네. 그죠. 그게 제일 싫은 것 같고, 예, 그 물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도 곤란해지니까. 예. 유생님의 직장에서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안 했을 때 내 평판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승진 같은 혜택에 정말 목매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또 승진 혜택이랑은 좀 다른 게 네. 이제 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이제 정해진 업무량이 있잖아요. 네. 그걸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빈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가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 개인의 승진과는 상관없이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다니는 직장 같은 경우도 워라밸이 되게 잘 지켜진다고 하는 직장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른 그 업무 양이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워라밸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바로 승진이랑 이어지지는 않아요. 네. 이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승진이 빠르다든지 뭔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게 1대1로 교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럼 유생님은 네. 야근을 보통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아니, 지금은 근데 네. 그렇게 야근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회사 딱 끝나자마자 운동을 가요 일단. 네. 그러니까 회사 바로 옆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거든요. 가서 운동을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다시 잠깐 회사에 들러가지고 가벼운 일 처리하고 가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서 무조건 9시 전에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에는. 근데 9시도 오래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고 네. 어차피 집에 가봐야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 추가적인 야근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건가요? 어떤 저희는 방식이든? 없는데 그냥 한다고요? 없어요. 네, 저희는 없는데 그래? 있으면 더 굉장히 즐겁게 했겠죠. 그러니까. 워라밸이고 나발이고 당연히 하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 저희는 없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주어진 일을 끝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돈을 안 주고 휴가로 주거든요. 네. 그럼 휴가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휴가로 받으려면은 네.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가지고 대부분 안 받아요. 그냥. 헐. 와. 화이팅 하셔야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럼 센트님은 워라밸이 잘 지켜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그 측면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해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업무에 따라서 해마다 너무 달라서 약간 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운 좋나요? 올해 운 좋아요. 다행이네요. 올해는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럼 그렇네요. 운이 나쁠 경우에는 얼마나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운이 나쁠 경우 그러니까 그 편차가 네. 큰가요? 편차가 커요. 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직장 내에서도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힘들면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안쓰러워하면서 그쵸. 헤쳐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는 꼴 빨고 있어. 근데 일부가 그 일을 다 몰아서 해.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쵸. 제가 다니는 직장에선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해서 네네. 그럼 좀 오히려 꿀 빠는 사람들이 네. 뭐라 하지 않나?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왜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맞아요, 우리 맞아요. 눈치 보이게. 맞아요. 너 왜 그 프로젝트 시작해서 그러면 나한테도 그 일 떨어져서 힘들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빈등님은요? 근데 저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쵸. 워라밸을 언급할 사실 그 입장이 아니고 저는. 근데 그래도 근데 빈동님은 예전에 그 제도권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회사도 다녀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안 맞으셨다고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걸 판단하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뭐 유랑님도 공감하시겠지만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집단이 바뀌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워라밸은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 문제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어디 가서 나는 워라밸이 안 좋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스스로 부끄러운 말이고 기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저는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지금 일반적인 기업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집단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네. 저는 사실 그런 스트레스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뭐 하루 종일 일하거나 아니면 휴식 없이 일하는 거는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워라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업무를 하는 양에 따라서 100%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100%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신 경험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초반기고 네. 혼자 일하는 게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신경 쓰면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시점은 오히려 한 몇 년 뒤가 되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휴식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저한테도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왠지 뒤처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아직 커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시는 1인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잘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랑님은 어떠세요? 워라밸 만족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워라밸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워라밸이 없어. 근데 저는 약간 이 빈둥님 나머지 두 분의 중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선택하지 않는 환경에서 또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상에서도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워라밸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업계의 특성상 그 워라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뭐 주말에 일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고 예를 들어 뭐 밤 12시에 회의가 잡히기도 하고 그 시간에 대한 대중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 늦게 뭐 새벽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처음에는 막 새벽에 카톡 오고 전화 오고 이러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도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반대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내가 급할 때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저도 똑같이 새벽에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 같이 새벽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네. 오전이랑 낮에 다 같이 자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도 물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온오프의 경계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네. 거기도 어쨌든 헤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이 쉴 때는 다 같이 쉽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네. 또 헤드는 고민해야 하는 분야가 살짝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실무를 하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자유는 아닌 거죠. 거기도 비슷하군요. 약간 맞아요. 이런 건가? 그러니까 실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네. 일을 시켜. 네. 그 다음에 유랑님이 일을 다 마치고 쉴 때쯤이면 헤드가 갑자기 일을 시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헤드가 일을 시켜도 또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긴 때문에 또 연락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일이 생기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거기서 반기를 들면 바로 잘립니까? 뭐 잘리진 않겠지만 네. 근데 반기를 든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네. 내가 나온다는 개념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업계 소문 더럽게 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직까진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는 저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영화계에서도 네.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뭐 봉준호 감독님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좀 맞아요. 바뀐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쪽 업계에서도 그런 좀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분들이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괴담편, 네. 유랑님 괴담편에서 네. 제목이 뭐였더라? 극장 방송가 네, 소름설. 네, 소름설 거기에서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그럴 만한 인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 사람한테도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거를 바꾸고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한편으로는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누구 하나가 과로로 쓰러진다던가 그런 사건이 있어야지 그만한 명분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만한 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변화에 느리지 않나.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 경계선까지 왔다 갔다 하나 보네요. 누군가 과로 살 만큼의 일까지는 아니게끔 하는데 그거의 맥스만큼 이런 식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 터질 일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또 그렇기도 하고 워낙 다 프리랜서로 굴러가던 판이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몰아서 일하고 조금 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또 휴식 기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쉬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궁금한 게 유랑님이 생각하기엔 유랑님이 몸담고 있는 업계에 네. 전망이 밝아요? 그다지 밝지 않죠? 왜냐면 난 네.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네. 게 그 전망이 밝고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유명인이 네. 안정적이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맞아요. 변화를 도모하기가 물론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일, 뭐 유랑님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는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쵸. 뭔가 그 변화를 하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한 사례가 많지 않았던 거죠. 네. 네. 아무튼 저희 모두 그 워라벨 사이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한 거 맞나요? 여기 행복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반재미식으로 나의 워라벨 성향 테스트 같은 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모두 워라벨 하지만 모두 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패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성향 테스트에 나온 문항들을 가져와 봤어요. 네. 각 문항에 대해서 본인의 답과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개교한 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들 패널이 아주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길 바라며 광고 홍보 끝! 1번. 입사 전 나에게 더 끌리는 회사 소개는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거 하나랑 탄탄한 복지를 바탕으로 행복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사 전인 거죠? 네. 바로 말하나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끌리시는지. 후자. 저도 후자. 저는 1번. 오, 저도 후자. 왜 1번이 더 끌리세요? 저는 입사 전이라면 네. 제가 입사 전 상황을 생각해보면 성장을 위한 회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사 전이라는 게 네. 지금 상태로예요? 아니면 우리가 취업하기 전을 가정해놓고 지금 저는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이건가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취업 전을 생각했어요. 이직한다면? 지금 이직한다면 그래도 1번. 네. 그러면 워라벨이 엄청 안 좋고 맨날 막 12시에 퇴근해도 당장의 성장이 조금 더 중요하신가요? 그게 그렇게 이어지나요? 너무 극단적인가? 극단적인데. 잠 안 잘 수 있어요? 그렇게 이어지면 또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근데 어렵다. 그쵸. 네. 전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어. 네. 사람만 괜찮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후자고
전자인데도 괜찮은 사람이랑 일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고민됐던 것 같긴 한 게 1번은 약간 칼퇴 못한다처럼 들리고 2번은 돈 많이 안 주겠다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네. 1번이어도 네. 위에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을 갖추고 있다면 네. 1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신입사원한테 그런 게 주어지진 않지 보통. 아, 그런가요? 저는 회사에서 1번처럼 얘기한다면은 네.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난 2번처럼 얘기해도 거짓말이라 생각해. 차라리 2번이 솔직하지 않나. 차라리 네. 2번은 팩트에 기반하니까. 그러니까 왜요? 복지제도가 실제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회사 복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시켜주겠다는 거는 아무도 담보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복지에 탕비실 보유. 탕비실 보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복지 내용이랑은 너무 이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식사 시간 준수. 그 복지야 그게? 그렇게 주장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 식사 시간 1시간 반 이런 거. 그러니까 1시간 반은 평균보다 많은 거니까 그렇지만 요새 채용 공고 보면 되게 심해요. 특히나 스타트업들은 맞아요. 내세울 게 이제 별로 없는 상황에서 채용 공고를 내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이런 거 써놓고 화기애애한 다양한 간식. 저는 어차피 회사라는 조직은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부품으로 갈려나가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품에게 잘해주는 데를 가고 싶지. 그 부품이 성장해서 다른 부품이 된다는 거를 보장해준다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고 즐겁게 동기부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커요? 성과나 아니면 그 연봉의 차이가. 성과나 연봉의 차이는 별개의 문제죠. 아니. 후자를 선택했을 때 전자 회사와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전자 회사는 성과에 따른 그 돈을 이렇게 차등해서 분배해주고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보장돼 있고 후자 회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비슷하게 돈을 받는데 대신 큰 성장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의 경우로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자는 증권사 같은 회사들 매일 야근하고 그만큼 돈 많이 받고 근데 후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공무원분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론 공무원이나 공기업 중에서도 복지가 안 좋은 데가 있지만 그 비교만 놓고 보면 근데 그런 경쟁적 환경에 노출되는 회사는 저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의 성장과도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냥 사내 조직 문화와 분위기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성장이라고 동치시켜서 얘기하는 회사는 상당히 사기꾼이다. 사기꾼을 넘어서 뭐 어디 한번 배웠으니까 굉장히 그 조직 사회를 굉장히 무슨 야생으로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라서. 센터님은 야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야생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이 성과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두가 적당히 해요. 또는 모두가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환경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갈증이 그러니까, 있구나.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성취하거나 성과를 냈을 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고자 했을 때 그걸 좀 격려하는 회사를 조금 꿈꿔보기는 하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직장 환경에서 부족한 그 갈증이 아까 빈두님 말씀대로 그게 크다 보니 반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 2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회사에 합격했어요. 회사 출근 안내를 보니까 자율 출퇴근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든 생각은 1번, 내 저녁 시간은 소중하니까 난 일찍 출근해야겠다. 2번, 집중 잘할 때 일하는 게 최고지. 몇 시에 가볼까? 뭐가 다르지? 차이죠?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내가 저녁 시간을 보장받고 싶으니까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해야지. 요거고 두 번째는 뭐 일찍 퇴근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제일 집중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를 파악해서 그때 가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침잠이 많으면 아침에 더 자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그 방점이 내 저녁 시간을 보장받는 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있는 데 있는지. 전 회사를 다닌다면 전자. 저도 전자. 저도요.
넘어가시죠. 네, 갑자기 해주네요. 저희 다 저녁 시간이 소중한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입사한 지 1년 차가 됐어요. 네. 친한 동기들이 저녁 등산 동호회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네. 이때 나의 반응은 1번. 아무리 친해도 퇴근 후에는 내 시간이 중요해. 2번. 친한 동기들인데 하루쯤이면 갈 수 있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 그래요? 네. 전 쉽습니다. 1번? 그래요? 무조건 1번이지. 하루도 네. 네. 하루도 안 비워줘. 그 전에 뭐 몇 번 비워줬겠지. 하루도 안 비워준데 어떻게 비워줘요 전에? 처음이야. 처음이야? 그리고 처음 네. 이제 마지막이래요. 안 돼? 네. 저는 근무가 연장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들 수 있을 동기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회사 얘기를 하니까 네. 가면 그럴 것 같아요. 가면 회사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도 1번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1번. 다 1번이신 거예요? 그럼 안 가신다? 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랑도 안 갈 것 같아요. 회사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안 한다면요?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쌓여서 인간관계가 형성됐다면 전 2번. 저는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네. 그 회사에서의 관계는 회사에서만 두고 싶어요. 내 사적인 영역까지 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안 가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근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반대로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뭐 친구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갈 거니까 그냥 가는 걸 싫어하는 걸로. 더 싫은 거겠지. 저는 2번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상사가 가자고 해도 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서 사람들 만나야지 내가 나중에 뭘 하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맥이 네, 또 쌓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도. 부질없다. 네. 아니야, 근데 유랑님의 입장이면 이해가요. 그렇죠. 근데 일반 회사라고 쳐도. 그래요? 네. 그건 이해 안 가는데. 그래요? 뭐 나중에 언제 어떻게 도움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것과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상황이면 고민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인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거나. 동기라면서요. 네, 동기여도. 동기가 아니 아까 상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상사면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 동기는 안 가. 맞아요. 그래요? 네. 전 동기여도 갈 것 같은데. 그냥 뭐 알아둬서 잘 가시고. 잘 가세요. 나쁠 게 있네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동기여도 네. 이해가 갈 수 있는 건 네. 지금 안 친한 상태면 갈 것 같아. 친해지기 위해서? 그럼 더 안 갈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안 친한 상태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유랑님이 말씀했던 상황. 근데 이미 친해졌고 1년이면 사실 대부분 다 친해지잖아요. 네.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안 갑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이 제일 신기한데 지금. 팀장님이 갑자기 제 자리로 와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기한이 엄청 촉박해. 네. 이랬을 때 나의 반응은 1번. 이걸 업무 시간 내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번. 이게 도움이 된다고? 그럼 밤새서라도 해야지? 저는 1번. 저는 도움이 되는 게 납득이 되면 2번. 저도 도움이 되는 게 납득이 되면 2번. 저도 2번입니다. 거기 네. 카지노였나?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드라마 카지노에. 네. 그 최민식이 어릴 때 네. 장교로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선임 윗사람이 네. 이제 그 사람한테 번역예를 시켜요. 네. 엄청 두꺼운 책을. 근데 그 사람이 하루 만에 다 해버린 거야, 이거를. 네. 네. 그러니까 절대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던진 건데 이 사람이 다 해서 책을 만들어 와요. 번역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윗사람이 얘를 이제 정말 좋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제안을 해요. 높은 자리를. 네.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대가 있으면 할 것 같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짬철인데?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던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안 할 거야. 그쵸. 저는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던져주는 상사라면은 네. 그 마감기 데드라인의 결정권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일의 분량이라든지 난이도를 봤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던지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상사들은 야 그냥 하라면 그거 꼭 물어봐야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네. 학생들한테 뭔가 시키게 되잖아요. 네. 네. 뭐 학생 시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케이 해봐라 이렇게 많이 한대요. 네. 그리고 중간에
다시 어떻게 해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해준대요. 근데 대신에 그걸 그걸 만약에 못 지켰다. 그럼 완전히 아웃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켜내는 거 자체는 개인의 모든 그 주체적인 행동에 맡긴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이 내일 모레까지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일을 시킨 사람이 저 내일 모레까지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상사들의 반응은 얘가 충성심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맞아. 이 정도밖에 노력을 안 하나? 그쵸.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현명한 유생님이 말한 그런 상사라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과 이러저러해서 협업해서 한번 해봐라. 혹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테니까 너는 그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네, 저 그런 상사 근데 만난 적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쵸, 맞아요. 아니면 아예 애매하게 최대한 빨리 달라. 이렇게 하면 사실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무리해서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결정권을 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제가 만난 상사의 케이스는 본인이 일을 너무 잘 아셨어요. 너무 잘 아시고 하시니까 저한테 일을 코칭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라고도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혹시나 내가 그 기간을 길게 얘기하면 얘가 노는 거잖아. 그만큼 노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내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가져오신 상사가 계시다면은 이거를 나한테 던져줄 게 아니라 만약에 마감 기한이 촉박하다면은 나한테 던져줄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희귀하죠, 희귀해. 그러니까. 저 만난 적 전설의 있어요. 포켓몬이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워라벨의 중요성이라든지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워라벨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업무에 얼만큼 집중하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능률을 놀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 실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간? 네. 1년. 100 몇 시간 아니었나요? 연간인데 어떻게 100몇 시간? 뭔 소리야. 그 시간은 기억 안 나고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 2를 다툰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노동시간이요? 1601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OECD 국가 조사 대상 중에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몇 분이었을까요? 하루 평균? 하루 3시간?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3시간은 되지. 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잠자는 시간 말고 쉬는 시간. 저는 30분 하겠습니다. 30분보단 높아요. 그래요?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5시간? 258분. 그러니까 4-5시간 정도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아요. 더 불러야겠는데? 그래도 밥 먹는 시간이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길지 않죠. 아닌가요? 여가 시간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밥 먹는 시간도요.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31개국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포르투갈이 241분으로 최하위였고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가 247분 그 다음에 3위를 기록했던 게 우리나라였다고 해요. 근데 가장 긴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게 368분을 기록한 노르웨이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르웨이보다 2시간 가까이 덜 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연간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겠지.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하지만 쉬는 시간은 가장 적은 한마디로 워라벨이 가장 붕괴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도 이런 워라벨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로제, 주 69시간 근로제부터 시작해서 주 4일제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고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겪어봤던 것 중에 이러한 제도는 진짜 나의 삶의 질을 높여줬다. 그러니까 꼭 정부가 시행하는 거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뭔가 워라벨을 위한 제도가 효과가 있었다. 내지는 이건 정말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았다. 라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전에 듣거나 한 것 중에 제도보다는 결국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30분 이내로 줄이자. 아니면 퇴근 무조건 5시 30분에 하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제도를 교묘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항상 어느 집단이나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꾸역꾸역 바꿔서라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바뀌어가는 제도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절대 변화하지가 않을 것 같고 후자의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앞서 말한 집단의 변화가 없어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낼 때나 회사 입장에서 변화를 줄 때는 그런 제도상의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본질은 딴 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주 4일째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5일도 너무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주 네.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 우리는 네. 잘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세대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큰 변화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네, 북유럽 있죠. 중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주 4일제 하고 네, 시도하다가 지금 네. 다시 돌아간 데도 있고 맞아요. 일부 스타트업에서 시도했다가 돌아가거나 그런 걸 보면 물론 개인의 인식이나 사람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제도가 먼저 그래도 바뀌어야 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다들 따라서 바뀌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개중에 바뀌지 않고 교묘하게 악용하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사회 인식 자체가 바뀌려면 이 제도가 정비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 6일에서 주 5일 됐을 때 하루 덜 일한다고 되게 큰일 날 것처럼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변하고 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도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변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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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다소 급하게 마무리되는 감이 없지 시간이 않지만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한번 저희 네 패널들의 워라밸을 점검해보는 차원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워라밸이 앞으로도 더 지켜져야 하니까 이런 논의들이 더 활발하게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생각이 든 게 의외로 다른 직군에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내부적으로 많이 하지. 네. 근데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더 정확히 들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의 내 직업적 환경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의 직업이나 직장을 도모해보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본인의 워라밸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누지 못한 시야로의 확장이 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저의 워라밸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 생활이 또 중요해서 그거에 가치를 크게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각각의 영역이 각각 영역에게 자극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모든 가치를 워크에서 찾았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라이프라는 게 삶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과 어떻게 보면 삶이 아니라 일과 생명에도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너무 과로사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이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그것들이 일 때문에 삶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끝날까요? 네. 네,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끝내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주말편의 3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